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드디어 우리 이슈 파이터의 2탄을 만드는 기회가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청년위원장 후보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 2탄 청년위원장 후보와 함께한다. 박수! 그 이슈 파이터 최초로 많은 분들 그때 세 분이 나오셔서 함께 해서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만 조회수가 막 썩 나오진 않았어요. 구독자 수도 막 굉장히 늘을 줄 알았는데 좀 더 분발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2탄을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1탄에 못 나오신 우리 김관영 후보님도 오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또 이슈 파이터에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이슈 파이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구독자 여러분들 특히 인사를 우리 서정호 후보님부터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서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1탄 때 좀 버벅거렸다고 본인이 많이 자책하시던데 네. 연습 좀 더 하셨나요? 연습이요? 네. 아니요. 그래도 1탄보단 낫겠지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시군 후보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대전시당 청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유시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굉장히 길게 말씀하신 거 많이 편집이 됐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최대한 짧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한정명 후보님 인사해 주시죠. 이슈파이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후보 한종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페이스북에 이걸 올린 거 보니까 왜 못생긴 얼굴 보러 오라고 네. 뭐 멋있게 잘 나갔던데. 네. 썸네일이 좀 표정이 많이 일그러져 있더라고요. 의도된 게 아닌가. 오늘 네. 표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관영 후보님 예, 1탄 때 안 나오셨었으니까 오늘 본인 소개와 함께 포부까지 좀 조금 길게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에서 온 김관형이라고 합니다. 올해 38살이고요. 그래서 지난 8대 유성구 의원 활동했었고요. 아쉽게도 그 다음 선거인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재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반성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공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위원장에게 나오게 된 것은 우리 민주당, 특히 대전시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그 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대전 지역에서 너무 많이 패배를 했는데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대전시당 청년위원회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을 보면 사실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으로서 청년의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을 위한 그런 청년위원장이 아니라 청년의 시각으로 우리 대중의 그런 민심을 그리고 여론을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주당의 미래, 100년 정당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런 청년위원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년위원장 후보로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은 막 박수 치면서 좀 분위기가 좀 좋으네요. 자, 오늘은 서로 좀 질문도 하고 서로 답변도 하는 뭐 공식 무슨 선거 방송처럼 하기는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좀 질문도 하고 대답하고 하는 짤막짤막하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 푸는 의미로 제가 우리 네 분께 공통 질문 먼저 하나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는 7개 지역위원회가 있죠. 7개 지역위원회마다 다 청년위원장이 또 있을 테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 7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과 청년위원들과 함께 화합과 규합을 해서 청년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한 분씩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요거는 제가 그 전에 1탄 때 왜 저 끝에 한종명 후보부터 계속 왜 대답하게 하느냐 그런 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답하고 싶은 사람, 손 드는 사람한테 먼저 대답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화합하고 귀합해 나갈지 누구부터 대답하실래요? 우리 서정호 후보님. 역시. 이제 민주적인 절차로 이제 서정호 위원장님부터. 그러게. 예. 제가 지금 중구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은 맡고 있으면서 지금 7개, 저 빼고 6개 지역위원장님들을 거의 다 만나 뵀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분은 못 뵀지만 지금 다 만나 뵈었고 좀 거의 다 저보다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가장 나이가 많고 성인이다 보니까 가장 또 말을 잘 듣고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1탄에서 말을 우리 이제 한종명 후보가 술을 잘 마신다고 했는데 술자리도 좋아하고 이제 그만큼 인간관계를 참 좋아합니다. 자주 만나서 자주 모여서 심도 깊은 대화로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고충이나 청년들이 이제 고충을 자주 듣고 어떤 애환점이 있는지 자주 듣는 것만이 이 청년들의 이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듣고 그 애로사항을 많이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탄 때 네. 한종명 후보가 서정호 후보님의 장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저 후보님은 술을 잘 마신다. 그래서 뭐 계속 술로 다 그냥 화합을 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긴 하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이제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본인이 대답하시겠다. 그럼 제가 지금 먼저 먼저 예. 한종명 후보님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이렇게 또 하게 된 거는 이 유직원 후보님 뒤에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쩍 손을 빨리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또 순서가 돌아오게 됐네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대전시당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각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과 시당 청년위원장과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지역위원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오픈된 공간에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 온라인상에서 좀 쉽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시당 홈페이지든 그걸 통해서 소통을 좀 이끌어 갈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번에 제가 이 대덕구 청년위원장직을 또 내려놓고 시당 청년위원장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7개 지역위원회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저 역시도 혁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당 청년위원장 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저는 등록을 하기 전에 지역위 청년위원장을 내려놓았고요. 아무래도 각 지역위원회의 청년위원장과 정말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청년위원장과 소통 그렇게 하고 그 지역위원회별로 청년위원회가 있지만 지인들이나 친구들, 선후배들이 다 지역위원회에 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견제하는 것이 아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함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화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예. 그것을 바람이 아니고 본인이 좀 그렇게 이끌어가면 맞습니다. 좋겠다라는. 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누구? 먼저 하죠. 예, 제가 근데 우리 김관영 후보님 1타 때 안 나오셔서 그랬는데 유지원 후보님 다음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대답할 때 아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유지원 후보님 말씀하시죠. 네. 그 시당 청년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화합하고 규합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 혁신과 그리고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창업이나 취업이나 그리고 시민단체나 봉사나 협동조합이나 정말 다양한 단체에서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단체의 리더이든 중간 일꾼이든지 간에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제가 시당 청년위원장이 되면 저는 보편적인 청년들과 함께 경영하는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는 청년, 그리고 도전하는 청년, 이게 곧 청년 정신이고 이게 바로 창업가 정신이다. 이걸 발휘를 해서 저는 더 봉사하는, 그리고 더 성장하는, 더 상생하는, 결국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는 더 강한 청년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우리 민주당의 승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더 강한 청년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새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이고 좀 진부한 단어가 좀 된 것 같아요. 결국엔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하면서 보람을 얻는 그런 청년위원회, 정말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역시 어때요, 김관영 후보님? 예. 부담되나요? 그 다음 어떻게?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서정호 후보님은 무슨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밀도 높여서 화합의 장을 만드시겠다고 하셨고, 우리 한종명 후보님은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만드시겠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좀 주셨고, 우리 유지곤 후보님께서는 내부적인 개혁, 그래서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모두 다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유성구에서 지역의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왜 시당 청년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할까를 생각해봤는데, 지역에 있는 청년위원회가 시당 행사에 참석할 유인이 너무 없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시당 청년위원회에 효능감이 없었다. 참여에 대한 효능감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높이기 위해서 저는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이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할 겁니다. 해서 제가 직접 청년위원장 그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이슈들을 선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 이후에 행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유성TV라는 유튜브를 한번 개설해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가칭 대전 청년 TV를 개설해서 이 모든 것을 도모하겠습니다. 네네네. 대전 청년 TV 유튜브 채널 혹시 이슈 파이터와 막 경쟁 상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이슈를 살짝 약간 달리하는 식으로. 어쨌든 우리 김관영 후보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새로운 청년들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대전시 전체 청년들을 아우르면서 직접 찾아가는 활동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가 후보에게 질문하고 후보가 후보에게 답한다 라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서 즉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막 화내지 마세요. 지금 옆에서 왜 이렇게 즉흥적이냐. 우리 이슈파이터 항상 즉흥적이에요.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누구부터 누구에게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한 분이 질문을 하고 나머지 세 분이 대답을 해도 좋고, 아니면 한 분을 콕 집어서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대신에 질문도 조금 짧게, 뭐 우리가 선거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막 초를 재진 않겠습니다만 한 뭐 30초에서 1분 이내로 무조건 뭐 30초 정도로만 질문해 주시고 또 그 정도로 대답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관영 후보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저를 제외한 이제 세 분의 후보님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당 내에서 선거를 하다 보면 선거 후유증이라는 게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인데,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이 역사상 제가 알기로 최초로 이제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교롭게 지역이 서로 다 다른데 이 경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청년위원장이 안 되셨다면 우리 후보님들은 우리 시당 청년위원회
어떤 역할을 그래도 패배를 했으면서 화합의 의미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낙선을 한다면 청년위원회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실 건가? 우리 한종명 후보님부터. 네. 낙선을 한다면 참 어려운 질문이자 네, 그런데 뭐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당연히 될 걸로 저는 자신을 해서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지만 낙선을 한다고 해도 뭐 당 활동을 뭐 아예 안 한다거나 뭐 청년위원회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낙선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뛰어다니면서 오히려 더 많이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어서 우리 유직원 후보님. 네. 그 선거라는 게 그 민주주의의 또 축제잖아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청년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축제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축제가 정말 즐거운 축제가 돼야 되고 축제가 끝나면 화합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위원장이 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수석부위원장 아니 떨어진다면. 아 제가 떨어지면요. 예. 질문에 이해를 잘못하셨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네. 제가 떨어진다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청년위원장 된 분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서 청년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든 맡아서 함께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함께 경영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서정우 후보님. 네, 저는 낙선에 대한 생각은 저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중구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 한 낙선을 한다고 하면 중구 청년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대전시당 청년위원장님 당선되신 분을 최대한 보필을 하겠습니다. 세 분 다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한종명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네, 세 분께 세 분께 질문. 세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거꾸로 역발상으로 저는 네네네. 네, 질문을 세 분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종명 후보가 시당 청년위원장에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 혹시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너무 질문이 예.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래도 질문이니까. 네네. 예. 김관영 후보부터 답변 들을까요? 예, 저 역시 뭐 떨어져 볼 생각까지 하면서 출마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한종명 후보님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뭐 다른 후보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친분 관계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유성에 있는 청년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많이 건넬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걸 기획함에 있어서도 제가 잘 지원하는 그런 참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속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어서 유직원 후보님. 네,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정말 열심히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정우 후보님. 저는 개인적으로 한종명 후보님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그죠? 어떤 후보가 되든 그 후보가 나온 후보분들하고 경쟁을 했던 면은 있지만 적이 되지 말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도 아까 답변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보필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대전시당 청년위원회가 급 발전할 것 같은 기대가 막 생겨나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유직원 후보님의 질문 누구 개인적으로 하겠습니까? 세 분께 하겠습니까? 저도 세 분께 하겠습니다. 네네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거 정말 대본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청년 정신이라는 거는 노력하고 도전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세 분께서 최근에 이 청년위원장 도전 말고 어떤 도전들을 해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그렇죠? 서정우. 작은 것이든 원대한 것이든 네네. 역시 네. 예, 우리 서정우 후보님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어떤 도전을 해봤었는지. 물론 이제
이 마지막은 지금 현재 이제 청년위원장 도전이 마지막 지금까지 살면은 마지막이 되겠죠. 근데 아까 이제 유지곤 후보님처럼 이제 30살 넘어서 만학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40살 넘어서 만학도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요 작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4년제. 예, 그게 마지막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예. 다음 이어서 우리 한종명 후보님. 네, 가장 그 최근에 했던 도전이라고는 제가 실은 그 저희 큰 아들이 20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운전면허증을 따왔어요. 근데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뭘 하나 저도 도전을 하고 싶다 생각이 느낀 게 면허증을 하나 더 따보자 해서 제 면허증이 뭐 원동기, 1종 보통, 1종 대형까지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종 견인이라고 그래서 소형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우리 김관영 예, 저는 후보님. 예, 저도 뭐 그 도전에 대한 것을 제 정말 큰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많은 도전을 해오면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몸이 그렇게 되게 그 비대하기도 했었고 다이어트도 하는 필요했었고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철인 3종 경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건전한 정신을 위한 건전한 신체를 만드는 경험이 있고 낙선하고 나서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그 내년 8월에는 라이프가드 자격을 지금 목표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좋습니다. 그 질문 잘했죠. 질문 아주 네. 좋았습니다. 역시 질문도 부담되겠는데? 마지막 질문인데. 괜찮겠습니까? 아이 뭐 2탄에도 그랬는데 뭐 2탄은 뭐 똑같죠 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서정호 후보님 어떻게 개인 질문을 하실까요? 아니요, 세 분 다. 저는 세 분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전 시당위원장과 현 시당위원장이 제일 고민거리가 각 위원장님들이 그 생각의 차이로 우리 이제 시당위원장의 생각의 차이로 시당위원장이 된 분한테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안 따라오면 각자의 안 따라온다고 하면 그분들을 어떻게 회유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내가 시당위원장이 됐는데 네. 어느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나를 안 따라와, 나랑 같이 안 한대. 네.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그분을 설득하고 함께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우리 유지곤 후보님부터 이렇게 쭉 한번 답변 주시죠. 네. 동기부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를 잘 부여해주고 역할을 주고 권한을 주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스킨십인 것 같습니다. 스킨십. 그래서 잘 안 나오면 스킨십 더 해야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리고 또 청년들끼리 뭐 소주 한잔 마시고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도 서로 좀 들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좀 들어주는 역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청년위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예, 이야기를 더 들어주면서 규합을 시키겠다. 네, 우리 한종명 후보님. 일단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지역위원회의 청년위원장 아니면은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고쳐야 될 것이고, 근데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못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조속히 그 파악을 해서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접근을 맞습니다. 하겠다. 네. 예, 우리 마지막으로 김관영 후보님. 예, 2018년도에 김신웅 위원장님과 2020년도 오은교 위원장님 두 분 다 이제 시당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 시당 청년위원회 입장에서는 그 시당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한 유인이 많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 좀 보완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우리 후보님들께서 다 함께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좀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일단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막 경선이라든 이런 걸 사실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임명직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로 규합하기 위한 정당성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만약에 시당에서 경선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찌됐건 선출된 청년위원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청년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지역청년위원회에서는 참석을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의 호소에서 이렇게 끌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시당청년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져와야 됩니다. 최소한의 우수 청년들에게 포상 1급까지 아니더라도 2급 이상 포상 권한을 대거 좀 가져올 수 있는 시당위원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당청년위원회로부터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나서 아까 후보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뮤니케이션과 소통과 그리고 사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위원회의 권한도 늘려서 더욱더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를 발전시키고 혹시 함께 잘 소통이 안 되더라도 이 권한을 활용을 해서라도 함께 진행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1탄에 이어서 오늘 2탄까지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후보님들 앞으로 더욱더 이분들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투표가 언제 진행될지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온라인 투표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까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투표하셔서 우리 시당 청년위원회가 더욱더 많이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알차고 새로운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 파이터!